코로나19로 세계 최고로 떠오른 대한민국과 부동산 투자가 주제입니다. 한국은 그 어떤 군대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 외신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는 스페인 월간지 아이콘 4호로 한국문화 특집 기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서 한국의 방역 역량과 의료 기술에 이어 경제 문화를 조명해 극찬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 국가가 봉쇄령을 발령했지만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의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극찬은 한국 문화계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특집 기사를 무려 4개면에 게재해서 한국 문화가 성공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즈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활력과 매력, 다양성으로 점철된 문화 산업을 수출한다. 그리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수출 규모는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소프트 파워라 불리는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심지어 자유주의 엘리트로 여겨지는 할리우드도 항복했다고 썼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엄청났었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독창성과 탄탄한 구조 덕분에 수출이 용이하며 이국적 매력과 함께 모던하고 도시적이며 코스모폴리탄한 이미지를 균형 있게 조합해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미드보다도 제가 보아도 이렇게 구성이나 재미로 보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한국 현대미술과 문화 수출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K-팝을 극찬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e스포츠 산업, 김치 등 한국 음식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소프트 파워의 파노라마를 완성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스페인이나 유럽 국가들, 특히 백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기사가 나온 것은 이제까지 제가 없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사생활 침해라고 프랑스 엘리트들의 오만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프랑스는 한국 방식 사생활 침해 운운해놓고 정작 기본권인 통행 자유를 제한했다는 건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생활 침해인데요. 이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놓고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가 초기에 나왔었습니다. 프랑스 유럽지 르피가로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해버린 프랑스가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피가르도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9일 온라인판 신문에 우리의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칼럼을 실었네요. 아르노 특파원은 먼저 프랑스 정부 과학자 자문위원인 간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가 지난 3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극단적인 사생활 침해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개인이 어디 가서 돈을 쓰고 어떤 루트로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추적하잖아요. 한국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사생활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차원에서는 이 방식을 허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였었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거나 아닌 거를 떠나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같이 어떤 한 지역을 봉쇄하는 거를 만약 대구를 봉쇄하겠다고 했다 하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있느냐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한국의 초기 대응 방식 자체는 유럽에서 보기에는 극단적인 사생활 침해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현지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더 극단적인 이동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무지몽매함으로 치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사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제 얘기했었고요. 어, 대대적 검사도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해 놓고, 이제는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 하면서 태도가 급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특히 프랑스 정부가 이동 제한령으로 시민의 기본권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에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아르노 기자가 이제 보는 거는 이동 제한 명령이 한국에서 취해진 그 행정명령에 비해서 훨씬 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지역에 대구에서 갖추어서 다른 지역을 못 간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민의 기본권이 크게 해쳐지는 거겠죠.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전국의 필수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도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4월 11일 저녁 기준 12만 4천 명 정도로 됐고 1만 3천 명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만 1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니까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는 지금 300명이 안 되죠. 예, 그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제한령이 없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노 기자가 얘기한 거는 프랑스 엘리트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여기 아르노 기자는 이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서방 세계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깔보는 게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세균이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 자체를 세균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런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 전체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 부러움도 감추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뭐 미국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력이 높습니다. 이제 학교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뭐 공부를 강제적으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해도 자체가 많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언어도 안 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에 대해서 이런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한국만큼 뛰어난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죠. 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대통령도 나하고 동격으로 놓고 보잖아요. 대통령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차주도 우리가 동급으로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 없습니다. 영국도 계급을 인정을 해요. 자기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누구도 나보다 뛰어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한 표예요. 그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제일 잘 갖춰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산업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게 했고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너무 멋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노 기자는 프랑스가 코로나19로 거센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취소했는데요. 한국은 총선을 예정대로 준비하는 상황도 비교했습니다. 4월 15일이니까 며칠 남았네요. 한국인들은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다.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취소된 그 선거를 기억하는가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엄청 저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댓글들을 보면 제가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게 이번 이 댓글 몇 개 나온 것들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안개처럼 소리 없이 세계를 훑으며 각국의 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구나. 유럽의 오만과 편견, 미국의 허세와 허풍, 아프리카의 가난과 고통, 독재자들의 무용지물한 이기심, 남미의 미개함, 중국의 반성 없는 뻔뻔함, 무엇보다 아베의 사고 수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럽 짱깨지 뭐 이렇게 프랑스 이제까지 이제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들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들 수준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 비교 거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시민 수준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이제 의학 기초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라서 수준 떨어지고 사회 인프라도 처진다고 그리고 공학이나 의학에서 프랑스로 유학 가는 사람 못 봤음 이미 사실상 중국보다 낙후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놨네요. 여기 보시면 사이다 기산에 시원하다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네 이제는 중진국 개발 도상국이란 말 쓰지 말아야겠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유럽에서 왔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유럽에서 아시아를 무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쪽은 또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는 좀 이렇게 다르죠. 최근 200년 전에는 국가 뭐 GDP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역사만 놓고 아시아가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 위쪽에 있는 댓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각 나라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왔는데 유럽의 오만과 편견, 이제 아시아를 무시한 거죠. 미국 허세, 특히 트럼프의 허세죠. 허풍,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난과 고통, 뭐 이렇게 이런 쪽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본의 수준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보기에 일본 수준 보면은 참 깝깝하죠.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미 많이 넘어섰고요. 예, 그 세계적인 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옛날처럼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 우리가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 왕제에 기부한 코로나 투사 빌 게이츠가 한국 예찬론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왔네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정부의 빠르고 강력한 코로나19 대응법을 배워야 한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쪽 감염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사람이고요. 기부도 이런 쪽,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온 사람입니다. 코로나 투사 빌 게이츠가 한국에 빠진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국은 감염자 수가 많았지만 검사와 검역을 강화하고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한동안 무섭게 오르던 감염자 수의 그래프의 곡선을 구부려 완만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선제적으로 대처한 국가로 꼽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만을 얘기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주 차단이 된 거니까 차단된 나라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차단한 거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처음부터 차단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겠죠. 중국을 차단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국경을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에 대해서 그 무역량이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뭐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사드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책 하나만 사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도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사드가 배치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먼저 중국에 대해서 차단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복도 있었겠죠. 우리나라가 돈 버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힘드는 겁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단 테스트, 확진자 동선 추적,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의 격리 측면입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이 검사율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받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주요했다고 보입니다. 빠른 테스트, 적절한 격리가 없다면 철저한 격리가 없다면 중국 우한에서처럼 강제적 봉쇄라는 고통스러운 방법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오픈하고 난 상태에서도 강제적인 봉쇄 없이 이걸 극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구 언론에서 이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만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적게 감염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가 퍼진 상태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에 대한 폐쇄 없이 중국과의 단절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내에서 봉쇄 없이 이루어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꼭 검사 숫자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한국은 24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극복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지켜세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정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어떤 판단 결과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경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기타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 자체는 잘했다고 봐요. 이번 건 자체는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판단 미스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트럼프의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판단 미스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그냥 판단으로 대응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감염이 되고 또 이렇게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코로나 확산 관리는 세계 모범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고 코로나 대응의 파트너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면 이제 한국과 협력해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까지 이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 된 적이 있었나요? 뭐 상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은 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이만큼 찬사를 받고 이만큼 선도한 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입니다. 중엄마들도 한국산 최고 없어서 못 파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유통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한국 제품 선호한다며 해외에서 구매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뭐 가짜도 많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강원도 행성에 있는 쌀국수 간편식 공장은 중국에서 밀려든 주문을 맞추느라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잘 나가는 기업도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인도 수입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받지 못한 지 꽤 오래돼 가지고 한국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상 상단만으로도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생필품 사재기로 화장지 품귀 현상이 벌어진 싱가포르의 2,000상자의 분량의 화장지를 바로 실어 보낸 것도 국내 유통업체였다고 합니다. 방역 제품부터 농식품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 작년 기간보다 7배나 늘었고요. 농식품 수출액은 6억 7,500만 달러로 15.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슈피겔에서 한국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됐냐면 중국에 맨 먼저 위기가 왔었죠. 그 뒤에 이제 한국이 왔었고, 그 다음에 유럽, 이제는 일본인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차분히 그리고 추후에 이제 샅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는 각국의 감염 현황, 검역 실태 결과 영향들은 정확히 비교하려면 변수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유사한 시기에 같은 전염병 다른 두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 진행 과정이 상이하게 전개될 경우 그것은 좋은 비교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자가 한국과 미국 사례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예. 두 나라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첫 감염자를 맞았고 날짜도 같고 경로도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피해 규모를 보면은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다르죠. 뭐 인구 비례로 놓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의 질문, 왜 미국과 한국 중 미국 경제만 파탄났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많이 힘든가 봐요. 우리나라도 많이 힘드는데 엄청나게 이제 미국 경제 자체도 힘든다고 이렇게 여기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식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미국 주가 지수나 한국 주가 지수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주가 지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실업자 같은 경우에 뭐 기사로 보면 2천만 명, 1200만 명이었나? 2천만 명이었나? 미국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서 이 숫자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봉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되었다 하면 지금 한국도 엄청나겠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예, 뭐 유럽과 같이 전체 봉쇄하는 수밖에 없어서 전 지역이 봉쇄이기 때문에 예,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가 어렵다 하면 50%더 어려우신 분도 많겠지만 그렇다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매출 자체가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뭐 봉쇄인데 뭐 거기에서 매출이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나라는 오픈이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용감하신 분이나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가보면은 사람들 길거리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전선거에서도 종로 같은 경우는 36%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최초라고 하네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게. 여기 이제 슈피겔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당신은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슈피겔은 독일의 유력 시사 주간지이죠. 이제 한국 방역 당국이 만들어 온 결정적인 순간들을 되짚어 본 내용들입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전략은 전방위적인 검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초기에 환자가 확인됐는데 몇 주로 그냥 날려보낸 방면 동아시아 국가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잘 대응했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있다 해도 결국 이 행정부의 능력이 주요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면 많이 퍼졌겠죠. 많이 퍼졌다 하면 그거를 또 잡는 것도 어렵겠죠. 이제 산불로 보면 불길이 많이 퍼진 상황에서는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잡기 힘들어지죠. 많은 살림이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는 것인데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번 행정부가 잘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은 이런 사적인 영역의 침해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종류의 자유, 즉 제약 없이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휴대전화 통해서 어디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쓰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움직임이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은 데 가셨던 분들은 난처해지기도 하시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이 자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개인에 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민감도는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그 민감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 앞에서 퍼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에서 비교하자면 감염자에 대한 디지털 추적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외출 제한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감염 사례를 하나하나 추적하지 못한다면 외출 금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은 사적인 영역 침해 안 하는 게 최고겠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켜지는 게 좋죠. 지금은 전쟁에 준하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반발 자체가 없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 잘 대응하는 건 아니고 중국은 강제로 했는데 아시아 국가이라 하면 이제 한국, 대만으로 대표되는 국가들이죠. 뭐 싱가포르도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논농사를 짓는 국가들은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협동 없이도 자기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밀농사는 보리농사와 비슷하겠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물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 끌어오려고 하면 협동 없이는 이 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해석하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이 협동하는 것들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국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이 기사를 쓴 필자 역시 전면적이고 관계적인 자기 격리 상태에 놓여 있는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시민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자유는 필연적인 선택의 문제다. 당신은 어느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공세를 선택할 것인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에 추적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봉쇄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외출 금지가 봉쇄니까 어느 것이 낫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느 지역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외출이 금지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인데 두 가지 자유 중에서 목숨과 관계된 상황에서는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더 나은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세계 최고로 떠오른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뭐 세계 최고로 떠올랐죠? 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제일 대응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장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래라고 하면 중국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미국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캐나다나 호주? 아니면 유럽 어느 국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예, 최고인 거예요. 세계 최고인 이유 중에 이제 기사 최근에 나온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병폐 중에 하나가 병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병원이 많고 의료비로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 많은 개인 병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대처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의사를 만나기를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대를 선택하지 않고 의대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염려들이 이번에 그 인력들이 가고 이번에 테스트하는 것들도 좋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협조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냥 다 마스크 쓰라 하니까 돌아다니 보면 거의 95% 이상은 마스크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놀랍습니다. 걸어다니시는 분들 보면 마스크를 안 쓰면 째려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채널이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 중에 주장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북한과의 전쟁도 있고 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이나 캐나다로 이민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선택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매력이 있어요. 케이팝도 그렇죠.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요. 이민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민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민을 가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실 건가요? 이제 건강 아니겠어요? 내 목숨이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보면 어느 나라가 목숨을 제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인가를 보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으로 이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죠. 우리나라의 인구 부족에 대한 문제도 결국 이민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과의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놓고 보면 지금 애를 안 낳는데 강제로 애를 낳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민을 받아들여야겠죠. 지금은 대한민국에 대한 그 선호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K-pop, 그 다음에 드라마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 문화 산업 있죠.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포함해서 이
뭐 매력 있는 나라로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나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최고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민 갔던 사람들 결국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신 분들도 많죠. 그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익만 바라보고 이렇게 이익만을 취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런 비판도 많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개인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선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선호할 것이고 동남아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일본이나 북미 쪽에서도 이민 갔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으로 한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민이 온다는 거는 이제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으로 인해서 인구 수요만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수요로 놓고 본다 하면 한국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부동산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거 자체를 꼭 부동산 투자하고 뭐 연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도 어렵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라는 거, 민주국가고 사회 체계적인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례 자체를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의 최고의 국가들조차도 우리나라의 그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살기 좋게 모든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예, 여기에서 살고자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럽 사람들이 이민을 온다 하면 어디로 올까 이제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도심 자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이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유럽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조차도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주도의 부동산 가치는 미래 가치는 상당히 이제 밝다고 이제 보는 이유이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제주도 토지 투자를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